네, 강수돈 경상북도 투자유치특별위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도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기업에 있다 나오시고 뭐 지역 활동도 좀 하시고 선거에도 한번 나가 보시고 또 새로운 또 이게 보시는 시각도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말 궁금한 게 기업에 계실 때 하고 공공이 선거도 치러보시고 하다 보니까 기업과 공공이 좀 어떻게 다르던가요? 이거 좀 여기서 뭐 이 어느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좀 다른 점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뭐 당연히 다릅니다. 주로 저는 그런 표현을 좀 쓰기가 좀 뭐 싫어하기보다는 좀 거부감인데 보통 보면 민간 영역, 뭐 공공 영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선거를 이제 치르고 났고 그다음에 난 뒤에도 이제 공공 부문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주로 대화도 좀 하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거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은 제가 이제 33년 근무했던 곳도 이제 민간 기업인데 민간 기업들은 철저하게 효율성을 따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임원을 13년을 했죠. 그 상근 고문 2년 포함해서 13년을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외람되지만 사실 매년 연말마다 저희들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초에 자기가 제시했던 그런 목표가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진하면은 그냥 뭐 속된 말로 짐 싸고 집에 가라. 그런 부분들을 막 수년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이제 훈련이 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효율성이거든요. 어떤 간에 이제 뭐 재무적 성과라든지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게 강해져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그래서 보통 뭐 의사결정 같은 거 보면 저희도 회사들 보면은 위에서 이제 어떤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자면 3일 지나가지고 답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무효, 사무나 그냥 끝나는 없던 걸로. 일로. 이 정도로 이제 스피드를 하죠. 이제 결국 효율성과 스피드를 중요한 게 민간 영역이라면은 제가 느끼는 공공 부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공공의 가치를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요. 공공의 가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직의 안정성. 이런 거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민간 영역이든 공공 영역이든 제가 말하는 상식, 그다음에 공정, 그다음에 사회 말해서 그 원리 원칙. 이거는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는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공통 어떤 필수 어떤 분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이든 공공분을 떠나가지고 공정과 상식이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많이 배우고 느낀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지금 그 강 의원님 계시던 그 삼성이잖아. 뭐 삼성인지 다 아니까 뭐 삼성도 효율성과 스피드를 따집니까? 아, 그럼요. 그거는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상할 수 말씀하세요.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너무 흥분하신 거,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아니, 예, 그렇죠. 가볍게 얘기하자고 지금.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제가 이제 외국 미국 군인들하고 이제 같이 근무를 하면서도 제 별명이 스마일 강이었습니다. 아, 근데 33년 만에 이렇게 스마일 강이, 앵그리 강이 된 겁니까? 스마일 강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습관화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거라는 것도 한번 치러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해지고 뭐든지 굉장히 막 이렇게 이제 뭐 하는 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웃으십시오. 오늘 이 방송에 알겠습니다. 나오셔서는요. 저하고는 그냥 편하게 우리 그 지역 균형 발전, 특히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 뭐 특히 경상북도에서 북부 쪽에 어떤 발전, 특히 문경 이런 뭐 잘 아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경제가 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나누실 시간이니까 너무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갖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공공은 가치와 조직의 안정성이 중요하군요. 역시. 어떤 공공 자기네들 가치, 자신들의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안정성 뭐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걸로 이제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맞으신 것 같아요. 뭐 어젠가 에도 보면 인사혁신처에도 공무원 그 인사혁신하면서
7급 들어와서 9급 들어와서 뭐 5년 만에 3년 만에도 7급에서 5급 달 수 있다. 예. 뭐 열심히 일하면 된다. 예, 뭐 예, 이게 예. 농공행상이나 뭐 서열이 아니라 예. 이 능력이 되면 주겠다. 예, 예. 연봉제를 하겠다. 이런 뭐 발표한 거 보면 예, 예. 약간의 공직에서도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지 있어, 이거 발전이 된다는 것은 온 국민들이 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공공의에서 특별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저는 저도 이제 지역에서 지역 지방대학에서 산학교수로 한 1년 넘게 근무를 해봤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게 많은데 공공이 너무 안 움직이는 것 같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유착돼 있다. 네. 제도 말씀에 유착돼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좀 뭐 필요한 분이 뭐예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인구 14억이 되는 중국도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국가적 고민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의 이제 대부분. 진짜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과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구 감소다 보니까 지방의 소멸 문제가 나오고 그쵸.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하루 이틀 어제 그쵸. 오늘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그런 그쵸. 조직도 뭐 역대 정권부터 운영을 해왔고 그다음에 인구 많이 늘리기 위해서 수십조 수백억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무슨 경제자유구역, 그렇죠. 그다음에 혁신도시, 도시. 예.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지금 다 지방으로 지금 분산시키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는 제2차 이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네. 거를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지자체에서 그 공공기관 그러니까는- 이전하는 거 유치하려고 또 난립니다, 난리. 지금 난리거든요. 그 정도로 지방에서는 절실한 거죠. 절박하고. 예. 그런 거를 유치를 해야만이 그래도 지방 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런 숨통이 트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예.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사실상 뭐 지역 균형 발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제가 보기에는 지방을 어떻게 살려야 된다. 지방의 그 어떤 인구 감소 문제는 벌써 원인 분석은 많이 됐습니다. 처방도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시골에 가서 누구한테 뭐 물어도 그 왜 지금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지방 경제가 왜 저렇게 나빠진지 다 한마디씩 합니다. 다 전문가예요. 처방도 나옵니다. 나와요. 네. 기업 유치해야 된다. 뭐 기업 유치가 아니라 상시 근무 근로자가 있는 게 중요하습니다. 네. 그게 기업이 되든 병원이 되든 무슨 서비스 산업 되든 그게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대학이 유치가 돼야 된다. 대학이 와야만이 젊은이들이 계속 학교를 처방이 다 나온 겁니다. 저는 이제 원인 분석 처방은 이제 다 나왔다. 그게 제가 보기엔 이제는 실행 단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펼쳐놓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 지자체는 뭘 하고 싶어도 못한 게 많습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도 많습니다. 이거를 잘 분리해서 분석을 해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은 지자체에 맞게 실행을 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진짜로 이게 뭐 말씀하는 게 아니고 빨리 조기에 그거를 지원해주고 실행해주는 게 돼야만이 되지. 지금 지방이 소멸돼 가는 거를 정부가 가장 고민을 하면서 이게 조금 늦어지면은 정부 때문에 중앙 정부 때문에 오히려 지방의 소멸이 더 빨라진다. 제가 외람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지원할 거 진짜 빨리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해야 될 거는 지자체 나름대로 빨리 준비해서 추진을 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각종 제도라든지 법 그걸 제정할 게 많습니다. 뭐 나중에 뒤에 말씀드릴 기회에서 하겠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30만 제곱미터예요. 그 나누면 10만 평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나온 국가에서 나온 게 그거를 100만 제곱미터로 늘려주겠다. 그게 빨리 실행이 되잖아요. 그다음 지자체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학의 자율권을 줘서 지방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육성하겠다. 그게 빨리 지원되고 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다음에 지금 농촌에 가면은 농촌 인력들 진짜 부족합니다. 배추 열심히 캐고 배추 채소하려고 그러잖아요. 배추를 뽑을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지자체 가가지고 버스 2대, 3대, 3배 갖고 와가지고 200명, 300명 와가지고 채소가 일당 주고 보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국회에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지역 특성화에 대한 비자 제도라든지 그게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사람들을 불러 들여가지고 비자를 특별하게 주는 제도. 그다음에 이제 광역 비자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광역 단체장이 특별히 이제 비자를 발급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농촌 인력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부에서 많은 역할을 빨리 해주시면 좋겠고 지자체도 지자체에 맞게끔 해야 할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돼야지 같이 나가면서 해야만이 이게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기관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냐. 물론 그게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떤 자역 감소분이 늘어나지만 핵심 본질을 건드리고 가야 된다. 그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교육이라든지 예술 문화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지방으로 여하이 분산되고 가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엔 이게 본질을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도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강릉의 병원에서 연봉 4억을 주겠다고 의사를 오는데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강릉이 아니라 속초. 속초입니까? 속초의료. 속초나 뭐 그렇잖아요. 지방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오든 병원이 오든 뭐 백화점이 오든 간에 현실적으로 현지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없다는 게 자기네들 하는 말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어떤 지자체 대학 자율권을 줘서 거기에 맞춤형 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중앙정부에서 진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그런 근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지하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풀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기득권에 얽매여 있어. 제가 표현이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되면 진짜 이 문제가 지방이 소멸이 진짜로 현실화 됐을 경우에는 진짜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또 여기에서 한 말씀 또 이제 진행자로서 또 이제 질문이나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실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 이번에도 뭐 이조 장관 들어오면서 지방 대학 앞으로 지원해 주는 걸 지자체를 통해서 지방의 대학에 지원해 준다 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방에 있는 대학 운영자들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걸 좀 궁금하게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뭐 도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뭘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뭐 차를 운행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덜 쓰지 않는가. 그래서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귀촌 귀성 하신 분들이 절대 하지 말라고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오면 뭐 워낙 텃세가 심해가지고 선주민들이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려운 질문 같긴 하지만 제가 뭐 동료나 후배들 특히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자문을 해오고 이러면은 제가 핵심적으로 해주는 말씀인 게 뭔가 하면 가치라고 그럽니다. 가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굉장히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리지만 지방의 어떤 대학의 특전 대학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 지방의 대학의 운영 과정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잡음, 논란거리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자체 이제 그 재정 자립도가 낮으니까 요새 뭐 굉장히 이제 그 총력을 기울이는 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이제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갑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있고 좀 규모가 큰 지자체는 뭐 1년에 수천억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 확보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건 뭐 몇 배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과연 진짜로 적절한 어떤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가져가는지 또 중앙 정부에서는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고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계속 와치라면 좀 이상하면 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보면 이제 보통 지자체 내려가면 어떤 굉장히 이제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뭐 흉물화되고 그렇죠. 그 이제 영어로 이제 뭐 화이트 엘리펀트 해가지고 뭐 스포츠 끝나면 남는 네, 시설물처럼 그렇죠. 그런 시설물들이 지자체에 상실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지적을 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 또 그 남들 또 항변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리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가치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진짜 그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 지역의 어떤 우수한 인력을 내가 양성해 보겠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를 저는 좀 이렇게 좀 거론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참 풀어야 될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풀어야 된다는 문제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예. 제가 좀 범위를 좀 좁혀 볼게요. 범위를 좀 좁혀서 고향이 문경이시고 문경에서 출마도 해보셨으니까 문경은 주변 도시가 뭐 상주도 있고 예천도 있어요. 그다음에 예. 충청북도 보은이나 이쪽하고도 또 그렇습니다. 이제 접해 있는데 서로 이런 그러니까 저 지자체끼리도 이거는 그 광역단체 말고 소규모 지자체끼리도 서로 윈윈을 해야지 서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좋은 말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같은 조직 내에 소위 말해서 이제 사장님이라는 있는 조직 내에서도 부서 간에 호흡이라 그러죠. 협업이 안 같이 됩니다. 협업. 예. 협업이.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협업이 안 되면은 스틱, 그러니까 채찍을 들기도 하고 당근을 주기도 합니다.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뭐 보수 강경주의는 아니지만 저는 채찍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근을 주니까 더 안 돼요. 아, 당근 주니까 안 된다. 아니, 제 기준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각 지역이 나는 농산물 해외 판매 수출 그다음에 무슨 각종 진짜로 그 활동을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합니다. 예. 축제도 보면은 진짜 유사한 축제도 많을 정도로 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 외람된 표현이지만 그 지자체 독자적이고 개발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조직에서 그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을 하면서도 제가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원팀, 원바디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 부분을 제가 실천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광역 개념이라는 걸 굉장히 도입을 하고 싶은 게 광역 행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고 그건 있을 수 없는데 다만 경제 부문이나 관광에 관련해서는 저는 철두철미하게 광역 개념을 좀 도입을 하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광 자원이 사실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미역하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인접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관광 자원하고 연계해서 이게 합동으로 예.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이익을 소위 말해서 이익을 분배하고 들어가는 투자도 같이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상당히 벤치마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말씀 드리면 그가 있지만 일본에 가시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역 중에 학고네라고 있습니다. 시조가 있는 학고네 가면은 거기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온천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온천에 이제 산에 이제 올라가는 이제 케이블카 루프카 타고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럼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없지만 거기 있는 이제 화산에서 나온 이제 계란도 하나 까먹잖아요. 이거 까면 뭐 몇 년을 산다 해가 살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케이블카를 쭉 타고 내려가면은 호수가 나와서 호수에서 해적선을 타고 나는 그렇죠. 이런 복합적인 관광 자원이 엮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자원 자체가 한정이 돼 있는 거를 합쳐서 그걸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너지를 내면은 저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관광을 광역 개념으로 관광 사고를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거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아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해외 그 나오는 수산물 같은 거 해외 수출할 때 같이 해외 시장 개척하는데 힘을 모으면 될 텐데 각자 개별적으로 움직여요. 네, 각자 가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진짜로 이제 할 수 있는 그 리더로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우리 강연지 말씀 중에 학군에 뭐 일본 온천 뭐 얘기하는데 제가 저희 가족이 일본에 살면서 잘 알거든요. 그 코스도. 아, 그렇습니까? 아주 예. 잘 돼 있어요. 거기 가면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다 돈을 쓰고 돼 있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농산품 같은 것도 특산물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느 지자체 가서 강의를 잠깐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깻잎 논쟁이 있다. 예. 깻잎 논쟁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여기 특산품이 깻잎이라며. 그럼 깻잎 논쟁 축제를 한번 하자. 네. 전국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깻잎 갖고 깻잎 논쟁 가지고 막 논쟁도 벌고 깻잎도 먹고 깻잎으로 음식도 만들고 깻잎 축제하면 어떨까 뭐 이런 예. 제가 아이디어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 비슷비슷한 부분인 것들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뭐 인구 소멸, 소도시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광역단체가 해줘야 될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비자 관련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른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광역단체. 예, 광역단체에서 해줘야 될 것들. 광역단체에서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그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런 특별 외자 유치, 투자 유치 네. 특별위원회라는 거는 사실상 뭐 경상북도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어떤 광역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그 규모가 큰 네. 도시에는 다 명칭이 좀 그치, 다를 있죠. 뿐이지 예, 대부분 다 있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어떤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경북을 예를 들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경북 보면 아직도 이제 다시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경북 자체가 이제 면적이 크고 예. 또 지역의 이제 지리적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된 예. 곳은 뉴스에 보면은 도민들은 다 보잖아요. 260만 도면은 같은 도민이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건 계속 이제 어느 특정 도시에 계속 이제 뭐 기업 유치 소식이 나오거나 이런 거 봤을 경우에는 이제 적잖이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역에도 좀 유치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여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을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자체 그 광역 단체에서 이제 지원해 줄 건 충분히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진짜 연구를 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하면서 안 되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광역 단체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좀 그 뭐 여러 가지 제언을 좀 해주시고 뭐 특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 것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짧게. 뭐 오늘 준비한 걸 다 말씀을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역 균형 발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대기업에서 한 33년 근무를 하면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 같은 거를 좀 기부를 해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요새 지금 굉장히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좀 조언해주고 싶고 또 필요하면 또 강의도 좀 하고 싶고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한치호의 인사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블록체인 경제방송 MBN TV와 인사이트는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